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봄꽃의 향연이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더니 벌써 실록의 멋스러움이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행복감에 적게 합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사계절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여유를 지녔으면 합니다. 코스피가 반등하고 원화 환율이 강세를 띠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국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갭 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걸 말하죠. 쪽박 찰 때와 대박 날 때, 정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갭 투자에서 이만큼 벌겠지 저만큼 벌겠지 이 막연했던 것을요, 제가 수치화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보면 갭 투자, 위험성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도 높게 따른다. 대박이냐 쪽박이냐. 갭투자 정의 3대 원칙. 갭투자가 뭐예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익이 적은 집을 쉽게 말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을 갭투자라고 해요. 자기 돈 현찰을 다 주고 사는 것보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게 훨씬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갭투자 투자 3대 원칙. 매매가가 계속 올라줘야 한다. 그렇죠. 매매가가 올라가야 그 투자 이익이 생기겠죠. 두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려면요,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매물을 매입한다. 갭 투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투자는 극대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 법칙, 갭 투자 3대 원칙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갭 투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매매하고 똑같아요. 일단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지금 갭 투자하면 위험하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5년 동안 너무 많이 뛴 데다가 2배 뛴 데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전세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세입자 때문에. 만약 돈 없이 갭 투자 잘못했다가 집값 하락하면 이거 경매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하락장 한 바닥이라도 그 인근이라도 그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이 확보가 돼야겠죠. 투자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하락폭이 큰 아파트 선정. 이 시점 말고요, 적어도 2년에서 4년은 떨어져 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미래의 시세를. 그렇지만 현재 대세 하락 국면으로 계속 관망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중에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 선정해라. 세 번째, 자금과 갭 차이 개수를 선택해라. 내가 자금을 봤더니 이 돈으로 3개를 잡을 수 있다, 4개를 잡을 수 있다. 바닥장에서 잡아도 돼요. 자, 준공공 임대 아직도 특별혜택 70%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닥장에서는 또 그런 혜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똘똘한 놈을 잡을 것이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준공공 임대를 해서 소형을 여러 채 잡을 것이냐. 그거는 자기의 여건과 그 다음에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개를 매수했으면 준공공 임대를 하시고, 하나를 매수했으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가지고 상투장에는요,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제 먼저 매수한 걸 매도해야겠죠. 집은 끝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폭등과 폭락의 연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값이 올랐을 때는 던지는 게 좋아요. 준공공 임대한 사람들은 예상대로 10년 장기 보유를 해야겠죠. 이렇게 6단계 갭 투자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갭 투자 매수를 해야 할 것이냐, 이 조건 외워두세요. 이거 아무 때나 갭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시골에서 상경해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젊은 층들, 경험이 없는 분들,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은 갭 투자 한 번에 인생이 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꼬꾸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조건을 잘 알아두세요. 자, 먼저 하락 후기, 상승 초중기,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한 4년 정도 상승하거나 하락을 해요.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이것은 가봐야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 5개월 떨어졌다가 다시 폭등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고 제시해드리잖아요.
하락 후기. 왜? 뭐 완전 바닥 아니래도 좋아요. 많이 떨어졌으면 투자하면 좀 어떻습니까?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견딜 수 있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에서 4년 떨어지더니 크게 떨어지더니 반등한다. 이 반등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5개월 이상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바닥에서 5개월 이상 상승하면 이거 거의 뭐 8, 90% 이상 반등입니다. 상승장에서 5년 이상 하락을 했다. 아니 5개월 이상 하락을 했다. 이건 거의 대세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갭 차이가 적을 것. 첫 번째는 하락 후기 상승 초중반에 잡아라. 두 번째는 갭 차이가 적어라. 크면 아무래도 수익이 더 떨어집니다. 세 번째, 아무거나 또 잡으면 안 돼요. 서울을 잡으세요. 서울을 지금 말고요. 하락장. 세 번째, 그 다음에 서울 인접을 잡으세요. 가까운데. 적어도 제가 저번에 결정을 해드렸잖아요.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쪽이 좋다. 그 바깥쪽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안쪽도 좀 유망적 위주로 하고 강남권은 조금 예외다.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뭐 이쪽은 바깥이지만 더 입지가 훨씬 낫잖아요. 소형 우선이고 중형 차선이다. 소형을 갭 투자하시면 됩니다. 중형도 괜찮고 대형도 괜찮은데 갭 투자는 가장 안정성 있고 황금성이 뛰어난 소형이 좋아요. 초급매를 매수하세요. 초급매. 특히 하락장에는요, 하한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제 말을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KB 시세 있잖아요. 2003년부터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하한가에 거래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세권을 잡으세요. 황금성을 위해서. 대단지면 좋습니다. 직주 근접. 주변에 좀 회사들이 많으면 더 좋겠죠. 로얄동, 로얄층, 로얄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투자를 하면서 1층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파트 외에 모두 금지. 예외도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아파트 외에 빌라를 잡는다든가 다가구를 잡는다든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주택 조합 이런 걸 잡으면 패가 망신입니다. 그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설령 월세를 받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준공공 임대, 단기 임대를 내세요. 하나를 매수했으면 뭐 이거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채를 매수했다? 그러면 준공공 임대를 내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말고 도중에 혜택을 보고 팔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본 자료들이 쭉 나올 거예요. 제가 스피드하게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갭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할까? 실거주와 갭 투자 어느 게 많을까? 자, 여기 보시면 뭐 49.4 지금 2017년부터 쭉 2018년 12월까지 나온 건데 37.8, 뭐 40, 59.5, 59.5, 55.3. 자, 이렇게 갭 투자 지금 그래프를 쭉 현재까지 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제 많았느냐?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엄청 많았죠. 이렇게 집값 수치로 상승했을 때 특이하게 겨울에 많이 뛰었어요. 그때 12, 1, 2, 3월 달에 집중돼 있고 또 하나는 자 9.13 대책 나오기 직전 제가 정부가 미쳤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6, 7, 8, 9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라갈 때 실거주자들이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은요 100% 이건 거주가 아닙니다. 투자라고 봐야 돼요. 말만 미리 사놓고 나중에 들어간다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1월, 2월 가면서 쭉 떨어지는데 현격하게 줄어들게 됐죠. 이번에 수도권 부동산 갭 투자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2017년 12월, 2018년 4월 한번 17년과 18년 봤더니 지금 뭐 경기 과천, 성남, 하남 이게 다 경기시예요. 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갭 투자 비용이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떨어진 곳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상승률이 나와 있죠. 상승률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합니다. 주로 여러 개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2019년 4월 임대주택 수를 보았더니 139만 채, 약 140만 채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주택임대사업, 중공공 임대사업을 내서 투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성북구, 노원구, 강남구
4년간 전세가율 한번 보자고요. 자, 진한계 성북구, 중간색이 노원구, 회색이 강남구입니다. 성북구 하면 갭투자의 성지라고 그래요. 83.50,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 볼까요? 4년간? 그러던 게 84.47, 16년에 좀 늘었다가 17년 82.02 조금 줄고 2018년 들어와서 확 더 줄게 되죠. 왜 이렇게 좀씩 줄어들게 되냐면 이건 전세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집값이 미치도록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율도 조금씩 이때는 올랐어요. 2018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전세가율이. 자, 2015년 역시 노원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75, 75, 70, 61. 강남구 보세요. 강남구의 특징은요. 50%, 40%밖에 안 돼요. 전세가율이. 그래서 갭 투자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요. 돈도 많은 데다가 많이 들어간 데다가 갭 투자 비율도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강남을 갭 투자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4년간 대표 성북 노원 강남구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전체의 전세가율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1998년 약 2000년부터요. 지금 2018년 9월. 자, 작년까지 한번 그럼 전세가율 갭투자 비율이 계속 높았느냐? 여기 보세요. 자, 한때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높았을 때의 특징은 집값이 주로 뛰었을 때가 많겠죠. 자, 보시면 60점, 50.1, 뭐 49.1 이렇게 예전에 상승장이 한번 높았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번에 상승장 여기 13년부터 바닥 찍고 계속 지금 올랐잖아요. 자, 75.1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던 게 61.7로 많이 줄었다. 그러던 게 이제 60도 무너지고 59%, 8%로 서울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너무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요. 신문에서는 집값 올랐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값이 뛰기를 바래요. 기자들은. 오히려 전세가율이 떨어졌다고 전세가 떨어졌다고 막 그걸 자랑을 해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 특히 젊은 층들 막 기사에 현혹돼 가지고 집 잡는 사람들 많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전세가율이.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도 한번 볼까요? 입주 물량도 중요하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2000년부터 최근 자료까지 약 20년간 입주 물량. 이게 보시면 상승장에 비교적 입주 물량이 높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락장에 또 입주 물량이 적어요. 이때는 또 분양을 안 하니까 10년, 12, 13, 14. 그래서 또 상승장이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2019년도 예외는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 선이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엄청난 입주 물량 때문에 폭락을 가져온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사이클상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앞에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폭락한 것도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엄청나게 뛴 데다가 뭐 더블 뛰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울 같은 경우. 또 물량도 이렇게 많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 올라갔어요. 집값도. 이제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1년 차의 때는 눈치 보게 하겠죠. 하락장이 한 4년 가면 2년 차 때 더 떨어지고 3년 차 때 더 떨어지고 4년 차 때 망하게 떨어져요. 뒤로 갈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상승장은 거꾸로 가요. 1년 차 때 덜 오르고 2년 차 때 좀 더 오르고 3, 4, 5년으로 갈수록 막 날아갑니다. 집값이. 왜? 대중심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꼭지에서 이제 겨우 떨어진 지 반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이상 떨어지면요. 이제 집값은 이제 안 올라가나 보다 하고 집을 매수하지 않죠. 사람들이. 10년간 입주 물량, 임대 수익률 역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입주 물량 보세요. 지금 2009년 이때 입주 물량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이러지 않아요? 자,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폭등할 것이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계속 올라간다. 그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여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2013년부터 여기 계속 입주 물량 뭐 5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이렇게 많은데 왜 집값은 계속 뛰었을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100%라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잣대에서. 여기 진짜 그렇잖아요. 제 말대로. 그래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셔라.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2013년 이후에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늘어났다. 자, 그리고 뭐 20년부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정말 폭발적인 입주 물량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택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임대 수익률은 6.34가 4.97. 자, 지금 밑으로 내려올수록 임대 수익은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임대 수익이 낮아진 것은 아파트만이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빌라, 뭐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약 30개 이상이 지어졌는데 무슨 임대 수익을 기대합니까? 앞으로 상가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피스텔도 조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택은 그나마 나아요.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전세가율 추이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자, 9.13 대책 이후에 10월 달에 65.9, 65.9, 65.9 그러다가 59.4, 59.2, 59.0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자, 50%대로 떨어졌어요. 70%까지 치솟다가 수도권 경기도 한번 볼까요? 71.8, 71.7, 71.5, 68.3, 68.1, 68.0 경기도가 약 한 9% 정도 높은데 역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이게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세가율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집값도 같이 떨어지지만 결국 갭 간격이 좁혀지질 않겠죠. 집값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세 군데 구별로 알아봤는데 전세가율을 한번 좀 더 간단히 더 보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나눠서 자, 노원구 75에서 75, 70, 61 특히 2018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전세가율. 강북보다 강남 집값이 비쌀수록 더 떨어진다. 성북구 83, 84, 82, 68 동대문구 80, 81, 77, 64 강동구 65, 61, 63, 51 용산구 60, 61, 57, 48 송파구 68, 64, 56, 47 서초구 62, 58, 54, 45 강남구 59, 55, 50, 45 어떻습니까? 특히 용산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는 50% 미치예요. 전세가율이. 2017년, 2019년 경기도 전세값도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서울을 몇 군데 주요 지역 2년간이에요. 자,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보시면 자, 지금 전세가율 다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용산, 도봉, 노원,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과천, 안양, 성남 특히 많이 떨어진 곳들 안성, 안산, 평택, 하남, 파주 물량이 많은 곳이면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이 전세가율이 엄청 낮죠. 여기 고양시도 상당히 뭐 마이너스 7.15, 마이너스 5.76으로 높고요. 화성 6.56, 8.27로 전세가율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좀 물량이 많아서 마이너스 6.96으로 좀 큰 편입니다. 인천도 마이너스 7.81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는 걸로 봐서 6개월 하락했다가 뭐 한두 달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달 말에는 반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6, 7, 8 이제 대세 하락에 계단식 하락으로 다시 또 꼬꾸라질 가능성이 커요. 왜? 거래량이 따라붙지를 않고 있고요. 가장 최대 무기인 이 갭 투자가 지금 따라붙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전세 문제 핵심상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나 내년에 들어가는데 미리 집을 사놓고 해야지. 그건 욕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집 최근에 반등한다고 해서 강남 또 못 잡아서 안 달라붙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 전세 계약, 계약기간 만료, 집값과 전세값 하락을 하면요.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로 막 처음에 해요. 하지만 결국 역전세형 깡통 주택이 나오게 되죠. 집주인 보증금 안 주면 소송이 유일책이 되는데 이래서 경매가 터지는 거고요. 경매는 시세의 70% 밑으로 추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갭투자를 함부로 했다가는요. 몇 천만 원 벌려다가 몇 억 손실 보는 일, 여러분들 억 단위 손실 봅니다. 상승장 5년에 취해서 하락장을 못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거 다음부터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서울이 지금 약
7년에 꼭지를 찍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2018년 9.13 대책 직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그리고 2013년, 이게 13년이고요. 이건 07년. 이것은 18년. 자, 여기서 이렇게 뛰었죠. 이게 바로 100% 뛰었어요, 서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가 뛰었다고 했어요. 4억대가 8억대로 뛴 거예요. 8억대로. 이렇게. 2배 뛰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게 빨간색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까만 것도 비슷한데 까만 건 경기도예요. 경기도. 자, 경기도 끝이 여기네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이렇게 약간 좀 높네요. 그래도 재밌는 게 있어요. 경기도도 위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미사라든가 집값 많이 뛴 곳들 있잖아요. 이기 신도시 뒤늦게 그것도 한 15군데가 넘어요. 그곳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집값 이렇게 됩니다. 내려가요. 더 내려가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경기도는 10년 전보다 한마디로 집값이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시별로도 다 떨어졌어요. 성남시 빼고는. 저기 분당구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무슨 어디 특정 지역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떨어진 걸 체감을 못 느끼냐? 자꾸 그 2012, 13, 14, 15년에 분양했던 게 너무나 낮게 분양했잖아요.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설레발을 치니까 다 돈 번 줄 알아요. 그리고 서울이 너무 많이 다 먹다 보니까 경기도도 다 먹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보다 오른 곳 거의 없습니다. 소형 빼고는. 중대형은 거의 전멸이에요. 자, 이제 다음 보세요. 서울 갭투자 수익 사례 보겠습니다. 성북구 기름동 기름 뉴타운 2단지 34평이 있습니다. 이거요. 2013년 2월달 이게 바닥인데 이때 매매가가 3억 4천이었어요. 전세가는 2억 4천밖에 안 됐어요. 그럼 투자 금액은 1억이네요. 갭 투자 금액은 1억이죠. 전세 끼고 투자하니까. 자, 얼마나 벌었는지 봐요. 2018년 12월입니다. 매매가 7억 4천이에요. 전세가 4억 2천. 전세가는 이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때도 왔으니까. 수익률은 4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1억 자본금을 투자해가지고 4억이나 뛰었어요. 4억이나. 4배 벌었네요. 이게 비단 기름 뉴타운 2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 금액대는 다 이래요. 비율로 봐서 금액이 낮아도 다 똑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더 뛴 놈 있고 덜 뛴 놈 있고. 이기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때는 또 실거주도 폐지됐었어요. 이때 잡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없이 그냥 4억을 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고요. 마포구 공덕동 레미안 공덕 3차 32평 이거 무작위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여기 매매가가 6억이었습니다. 전세가 4억 8천. 자, 투자금은 약 1억 2, 3천 밖에 안 됐어요. 1억 2, 3천으로 1억 2천으로 투자해가지고요. 자, 2018년 12월 달에 꼭지를 찍었는데 매매가 12억 딱 2배 뛰었네요. 여기 딱 2배 뛰었죠. 자, 그리고 전세가는 6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6억입니다. 즉 1억 3천 투자해서 6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1억 3천 갭 투자해가지고 6억. 6억은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어마무시하죠. 자, 이처럼 갭 투자 앞으로도 이럴 시대가 올 것이냐. 자, 역설적으로 말할게요.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지금은 하락 국면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이거 갭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더군다나 지금은 여기 그래서 제가 이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걸 투자하겠다.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에 강남하고 분당도 한번 보자고요. 서초구 반포동 주공 1단지 32평 2013년 1월이 바닥을 찍었는데 매매가 15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락기 때는요 사지를 않기 때문에 하한가 밑으로 빠집니다. 상승장에는요 상한가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바로 주택 시세인 거예요. 매매가 15억인데 전세가 4억 5천 투자금이 15억 5천. 자, 이랬던 게 2018년 10월 매매가 38억. 미쳤죠 정말로. 15억이 38억. 자, 전세가 4억 5천. 그대로죠? 수익률 18억. 자, 10억 5천을 투자해서 18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게 재건축 기대주다 보니까 많이 뛰기도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죠. 자, 분당구 까치마을 대우롯데 성경 31평을 한번 볼까요? 2013년 11월 바닥을 찍었습니다. 매매가 4억 4천인데요. 전세가는 3억 4천밖에 안 됐어요. 투자 금액이 1억밖에 안 됐어요. 이때 실거주 없었어요. 폐지돼가지고. 자, 보세요. 2019년 1월달
자, 얼마까지 찍었느냐. 1월에 이제 꼭두를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억 투자해가지고 무려 5억 1천을 벌었어요. 5억 1천.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1억 투자 가지고 불과 5, 6년 만에 5억 1천을 벌었다고요. 자, 지금도 눈이 뒤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벌었다고 하니까 뒤늦게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겠죠. 이게 바로 갭 투자의 묘미입니다. 갭 투자를 꼭 욕할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했겠어요. 아이고, 그 당시에 집값 폭락했을 때는 집사람이 망한다. 그렇게 부안이동 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못 벌어야 정상이죠. 자본주의는 공평한 사회 아닙니까? 이것도 무진장이 연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 듣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는 사람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선생님, 똘똘한 아파트가 더 많이 가요? 아니면 소형을 여러 개 잡는 게 많이 가요? 다들 한 채만 잡을 거라면 똘똘한 게 좋아요. 한 채만 잡을 거라면. 뭐 두 채까지도 좋습니다. 똘똘한 게 좋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강남구 압구정. 자, 그때 10억 거주 투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양 5차 33평. 2013년 6월달 시세가 10억이었어요. 물론 갭 투자하면 6억 4천이면 6억 4천이면 투자하지만 아무튼 10억으로 실거주를 했습니다. 2019년 1월달 이때 꼭지를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자,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10억짜리가 23억까지 뛰었네요. 13억에 무려 시세 차익 약 더블 더 먹었죠. 자, 이거 똘똘한 거의 대명사예요. 제가 아까 반포 주공 1단지도 얘기했지만 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같은 10억 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은 압구정을 안 샀어요.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지만 집 사지 말라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집 사면 망한다 그럴 때 정부는 사라고 했잖아요. 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보면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바닥장에서 집 사면요. 뭐 추경안 자꾸 욕하는데 뭐 빚내가지고 집 사라고 했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요. 별짓 다 해서 잡아야 돼요. 그게 애국인 거예요. 그게. 제 말 맞잖아요. 바닥이니까.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상투장에는요. 상투장에는 막 투자하면 안 돼요. 왜? 거품이 심해지면 이거 버블 터지니까요. 그게 또 애국인 거예요.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건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상대적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래 막 신랄하게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같은 10억으로 강서구 10억 갭투자를 했어요. 가양 예를 들었어요.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21평 2013년 3월 달에 매매가 2억밖에 안 했어요. 전세가 1억 5천이었습니다. 투자금 5천. 자, 10억이면 5천짜리 몇 개 잡아요? 20개 잡죠. 압구정 현대는 한양을 안 잡고 이 강서구 가양 2단지 뭐 2단지만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튼 5천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보세요. 2019년 1월 1일 지금 꼭지장입니다. 자, 매매가 5억 5천이에요. 현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전세가 2억 3천, 수익률 70억. 자, 이게 뭔 말이냐? 5천 가지고 곱하기 지금 어때요? 아까 하나당 3.5억이 올라간 거예요. 2억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5억 5천 됐잖아요? 그럼 얼마 벌었어요? 3억 5천 올라갔으니까 3억 5천 벌었네요. 그쵸? 그런데 갭 투자 5천으로 하나 가지고 3억 5천 벌었는데 20개 투자할 수 있잖아요. 10억 있었으니까. 그러면 3.5 곱하기 20이니까 70억인 거예요. 이걸 준공공 임대 낸 거예요. 이때는 세금도 없습니다. 냈으면. 자, 70억 번 사람하고 13억 번 사람하고 이거 비교도 안 되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게 봐야 돼. 잘 보세요. 제가 뭐 제일 많이 뭐 갭이 좁은 걸 예로 든 게 아니에요. 분당도 그렇고요. 저기 뭐 서울 지역 웬만한 곳들 뭐 1억 다 미만이었어요. 소형들. 마포구 쪽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어떻습니까? 10억 가지고 압구정 그냥 실거주한 사람은 왔다나 좋구나 해서 13억 벌었는데 강서구 가양 2단지 성지 21평 투자 전세가 갭 투자 5천씩 20개를 잡은 사람은 하나당 3.5억을 벌어서 70억을 벌었어요. 준공공 임대 사업을 내면 세금도 인하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거 제 말 맞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시세 차익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자, 뭐 이렇게 70억 번다 하나 가지고 얼마 번다 하니까 막 부황부황 났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는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려요. 연구를 좀 하세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못 이깁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죠. 왜 쓸데없이 도서관 가서 부자 되는 책 그런 것이나 읽습니까? 시세 봐야죠. 다음 보세요. 갭투자 이번에 손실 사례도 예를 들겠습니다. 뭐 먼 훗날 거 필요 없습니다. 최근 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20평이 2월 달에 9억 5천이었어요. 전세금 3억에 6억 5천 가지고 뭐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지금 8억 5천으로 1억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전세가는 또 2억 9천으로 1천 빠졌네요. 어찌됐거나 손실은 1억을 받고 전세가까지 포함해서 1억 1천. 자,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하락 시작일 뿐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하락 시작일 뿐. 이게 지금 9억 5천짜리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과거 데이터 평균치를 딱 그냥 하락장 데이터를 딱 제시하면요. 하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으로 빠집니다. 그냥 기본이 6억이에요. 뭐 8억 이거 아니에요. 이 8억 5천 그냥 기침하는 사이에 8억 5천 빠졌네요. 기본 6억이고 5억도 그냥 무너집니다. 5억도 무너질 수 있어요. 충분히.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분당구 까치마을 대우롯데 31평. 자, 1월달 최고가 시세가 9억 5천이었어요. 전세가 5억이니까 자기 돈 4억 5천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6월 현재 매매가 8억 5천. 1억이나 떨어졌네요. 벌써. 기침하는 사이에. 자, 전세가는 그대로고 손실금 벌써 1억이네요. 자, 만약에 이 사람 자기 돈이 하나도 없이 이렇다면 이거 빚을 내서 갚지 못하면 경매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얘 많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상식선에서 5억, 6억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5억, 6억은. 금융위기 터지면 반토막 나는 건 저리 가고 이런 분들은요. 터졌다가는 그냥 자기 자본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투장이 잡아서 문제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야. 왜 이때 왜 잡아요? 왜? 지금이라도 이거 지금 9억 5천이 거기 GTX 들어가고 뭐 신분 당선 들어갔으니까 뭐 13억 간다 이런 말에 현혹 뜨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던지세요. 지금이라도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갭투자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볼까요? 부동산 바닥장 갭투자는요. 최소 자금으로 최대 효과를 거둡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70억에 그건 뭐 제일 많이 번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5천 뽑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법니다. 자, 최대 효과를 거두잖아요. 바닥장일 때. 두 번째, 갭투자 기본 조건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높입니다. 그쵸? 아까 제가 기본 조건 12가지로 쫙 정리해드렸잖아요. 하락장에는 실거주 요건도 폐지될 수 있어요. 폐지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규제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출 확대 등 투자 천국입니다. 아마 또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빚내서라도 집을 사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집값 계속 추락하면 나라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비판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 말을 안 듣고 그냥 집 안 산 사람이 바보지. 여기 보세요. 네 번째, 지금 상투장 맞아요. 갭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은 물론 경매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2년 후에 정말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 팔리지도 않아요.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한가 밑으로 내놔야 돼. 그래도 손해 엄청나게 아마 볼 거예요. 손해를. 상투장에는 갭투자 매물도 황금성이 뛰어나지만 하락장은요. 실거주 투자자들이 많아서 매도가 안 됩니다. 그나마 자기가 살던지 파는 경우는 잘 팔리는데 갭 투자를 한 것은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갭 투자는 가격이 높을 때 투자하면 무주택자들의 삶터를 빼앗는 부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 나쁘게 말하면 삶터 빼앗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공구 임대사업을 비판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바닥장은 다릅니다. 바닥장은요. 자, 집값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욕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갭투자 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이 지금 하는 특수한 여건이 갭투자잖아요. 전세가 이런 게 있어서. 일곱 번째, 무분별한 갭투자는 정부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하지만 갭투자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전세 활용 못합니다. 전세가 활용 못해요. 갭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월세를 살거나 집을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면 월세 또는 집 매수.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이거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지금 제가 갭투자 종합정리하면서요, 오늘 갭투자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살펴드렸습니다. 김종갑 경제부동산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의 바탕을 둔 대단한 갭투자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